야, 헬스장 찌찌나시 극혐이다 진짜. 그치? What the fuck is that? 형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애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우 심하다 진짜. 이러고 있으면 좀 숭하니까 옷부터 좀 먼저 입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옷을 좀 다시 입었고요. 자, 우리 헬스장 패션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찌찌나시, 망고나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헬스장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싱글렛이라고 해요. 파워리프팅 대회, 그러니까 파워리프팅 시합을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규정 복장인 건데, 보면 뭐 레슬링복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오늘은 이 싱글렛을 왜 입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싱글렛이라는 게 보면 마냥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편하게 입을 복장은 아니죠. 왜냐면 뭐 특정 부위가 조금 더 뭐 툭튀해서 나온다는 이런 게 있다던가, 너무 이렇게 좀 쫄쫄이처럼 보이는 게 좀 있다던가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싱글렛을 입는지, 입고 훈련을 하는지, 입고 시합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사실 싱글렛을 입는 목적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단순히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이제 시합장,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 들었어요 끝, 이게 아니라 적법한 룰과 규칙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앉아야 되고, 엉덩이가 뜨면 안 되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기 쉽게 하는 게 바로 이 싱글렛이죠. 지금 옆쪽에서 보면 제 몸의 굴곡이 굉장히 쉽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라고 보면 내가 앉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쿼트 룰, 풀 스쿼트라고 치자면 고관절이 슬개골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줘야 이제 평행이 되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줘야, 그래야 이제 풀 스쿼트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 이걸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쿼트 동작을 놓고 보자면, 벤치프레스로 넘어가 볼까요? 벤치프레스로 넘어가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넉넉한 반바지라던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웬만한 바지를 입고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벤치프레스 규정상 진행을 할 때 엉덩이가 뜨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좀 널널하다거나 약간 추리닝 같은 좀 품이 남는, 엉덩이에 품이 남는 바지를 입어버리면 벤치프레스를 진행할 때 이 엉덩이가 실제로 뜬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민다고 해도 어느 정도만 살짝 떠도 정말 엉덩이가 떴다, 아니면 붙어 있다 라는 게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는 차이점이 조금 있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락아웃을 할 때 충분히 내 어깨선이 몸통보다 조금 충분히 뒤로 젖혀져 있어줘야 된다던가, 굴 리프트를 받는다는 규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한데, 그 규정선을 확실하게 심판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가 쉽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기에는 사실 조금 숭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규정된 경기복을 입어야 내가 해당 종목을 뛰는 그 어느 정도의 통일성, 이런 게 좀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저는 SBD 싱글렛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 규격에 맞춰진 조금 다양한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통일성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그리고 싱글렛도 진짜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널널하게 입어야 되냐, 좀 타이트하게 입어서 아니면 조금 더 이 신축성, 이 싱글렛 자체에 힘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밀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싱글렛을 입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싱글렛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게 장비 리프팅이냐 무장비 리프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무장비 리프팅이라고 해서 완전 그냥 생 무장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무장비 리프팅은 우리 니슬리브, 리스트랩, 그리고 벨트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장비 리프팅에서의 싱글렛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스판기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달라붙는 재질이긴 한데, 그 이상의 서포팅 능력을 제공해주는 건 크게 없어요. 그냥 내 몸의 굴곡을 잘 드러나게 해서 심판이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규정으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장비 리프팅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비전에 따라서도 싱글 플라이, 멀티 플라이라고 또 나뉘어요. 싱글 플라이나 멀티 플라이가 왜 그렇게 나뉘느냐면, 지금 보면 얘는 되게 얇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두께 자체가 더 두꺼워지고, 지금 보면 되게 그냥 편하게 잘 늘어나고 가는데, 요새는 그 파워리프팅의 메인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는 장비 리프팅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무장비 리프팅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무장비 쪽에 더 집중이 돼 있어서, 그냥 일반 싱글렛은 접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지라도 파워리프팅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장비 디비전에서 사용하는 싱글렛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또 계시긴 한데, 그럴 때 장비 리프팅을 따졌을 때 싱글렛은, 거기에서는 그 싱글렛 자체의 그 서포팅 능력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싱글렛을 혼자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긴 하지만 물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입으면은 좀 힘들게 입고 벗을 수 있긴 하겠죠. 장비에서 끼는 싱글렛은 혼자 이렇게 못 껴요. 양 옆에서 사람들 붙잡고 니랩 감겨주듯이 진짜 장비 채우듯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싱글렛을 입고 나오잖아요.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장비로서 싱글렛을 장비로서 이용을 하는 그런 종류라면 뭐 싱글렛의 지지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겠죠. 뭐 물론 저는 또 실제로도 파워리프팅 훈련을 하고 있고 시합도 뛰고 있고 SBD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니까 실제로 계속 싱글렛을 입고 운동을 해서 이제는 싱글렛 없이는 좀 오히려 어색한 상태가 되긴 하지만, 싱글렛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허벅지가 좀 이렇게 들려 나와 있어서 스모 데드리프트를 할 때 여기 가운데 좀 당기셔서 보면 약간 이 형태로 쓸려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스모데드를 좀 하기 때문에 안쪽에 좀 쓸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정강이에서는 뭐 내가 아무리 니삭스를 착용을 한다고 해도 무릎에서는 이게 보호되는 게 없잖아요. 뭐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서 조금 그 마찰력을 줄인다던가 하는 경우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조금 노출이 돼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툭튀라는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으로 작용을 좀 하는 게 있겠지만, 뭐 이거는 내 몸의 굴곡을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뭐 작용을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싱글렛도 브랜드마다 조금 특징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을 따라가 줘야 되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요. 뭐 사실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 시합을 위해서 나온 경기복인 거예요. 경기복인 거고, 대체 얘는 뭔데 항상 이렇게 쫄쫄이를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지, 쫄쫄이를 입고 나와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싱글렛 SBD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면서,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바예요.